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0년의 시작. 우리 도내 시장 군수와 함께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야 문화의 요람이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부경남의 중심 도시 김해시의 수장 허성공 김해시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가 지난 지 굉장히 좀 지났죠. 훌쩍 지났는데 벌써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초라 아주 바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 설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 만나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예방 활동이랄지 또 우리 지역 꽃농가, 화훼농가를 비롯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농업인들 정말 어떻게 해서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감염병 확산 참 문제죠. 정말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김해 시민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바빠도 이제 할 일은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또 중앙부처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문화재청, 산림청 이런 데를 달리면서 우리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현안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 어렵지만 경자년 새해에는 정말 소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김해시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시장님, 지난해 성과 정말 다양하게 있을 테지만요.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정말 우리가 잘했다 하시는 것 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매년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정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 시민들이 뽑은 시정 베스트 10에 1번으로 뽑아주신 게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유치입니다. 정말 이웃한 부산광역시와 끝까지 경쟁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체육위원 말할 것도 없고 함께 똘똘 뭉쳐서 아주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이렇게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도시는 안전이다 해서 WHO 즉 세계보건기구 유엔 산하죠. 우리가 국제 안전도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한 140여 가지 단위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시 도시 안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국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예년에 비해서 국비 예산을 최대로 많이 확보해서 역대 최고의 이 살림살이를 이렇게 꾸릴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과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당시에 그 부산을 김해가 딱 누르고 정체전 당선됐을 때 저도 굉장히 기뻤었거든요. 역시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유치를 한 만큼 이제 우리 준비에도 착착 잘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현재 준비 상황 좀 짚어주시죠. 먼저 전국체전 준비단을 발족해서 전담 기구를 만들었고요. 특히 그 개폐식을 비롯한 이 주 경기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착실히 착착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정부 시민 국민 밀착형 생활 SOC 사업과 관련해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기존의 체육시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관내 이렇게 주변 도시들과 연결하는 각종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23년 전국체전이 열리기 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런 등으로 정말
김해가 전국 체전을 계기로 도시가 한 번 더 재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업들이 이것도 참 굵직굵직한데 자 이렇게 2023년 김해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많이 바뀔지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는요 김해가 전국에서 유일한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조금 굉장히 특구 이름이 깁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구라고 하는데 조금 이름이 긴 만큼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김해가 과거 농경사에서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김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급성장했다고 할까 이런 컴팩트한 그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전통산업 자동차나 조선기자재나 철강 뭐 식품제조 같은 전통산업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 미래는 우리 이 먹거리가 뭐가 되겠느냐 해서 그동안 어생명, 의료기기 우리 지역 인제대학이 이 부속병원을 5개나 갖고 있는 어생명 특화대학입니다. 그 연구진들과 함께해서 정말 우리 김해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어생명 산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히 어생명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해서 전국에 이제 원주랄지 또 오송, 대구가 있는데 김해도 전국에 유일하게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많은 정부나 의료산업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목을 받고 또 속속 입주도 이루어져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 경제적 유발 효과가 아주 크게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시작 단계인 거죠,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할까 이렇고 이제 어생명센터 또는 지금 건립 중에 있는 메디칼 융복합 실용화 센터 같은 것이 이렇게 금년에 준공되면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시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시킬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해 김해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그 전국 최초도 네요. 이것도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김해가 기업이 많은 지역,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는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딱 유치를 하셨어요.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자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직접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이 개별 세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로자 작업복은 세탁소에서 잘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옷을 또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세탁기에다가 넣기도 또 이렇게 이 다른 옷과 같이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근로자 옷만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라는 말이 붙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한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많이 오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김해시를 1호로 해서 이렇게 사례가 잘 전파되길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 하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해 이슈토크에서 도내 지자체의 이제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을 좀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김해시가 계속 언급이 됐어요. 그만큼 좀 성과가 드러나는 지역이다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은 지금 수도권 외 지역에는 정말 인구 절벽 또 이런 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우리 이 젊은 청춘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렇게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은
국토부에서 직접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네. 저희가 그동안 노력으로 이제 원도심이랄지 또 인제대학이 있는 사만동 지역 또 장류 무계 지역 또 진영 지역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1,000억 여원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부처 연계 사업을 이렇게 포함하면 약 2,000억 가까이 그 재정을 확보함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랄지 또 지역 원도심을 살리고 또 이런 자생력을 키우고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이런 일이 없이 오히려 돌아오는 그런 원도심으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성과나 효과를 볼 때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지역 현안 해결이나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올해 김해시의 농사계획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대 핵심 가치가 있던데요. 먼저 가야사 복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 가야사 복원은 그동안 우리 고대 사회에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상구 사회에 밀려서 네. 크게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런 묻혀진 가야 잊어버린 가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그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활발하게 좀 추진이 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그 추진하던 사업들도 좀 탄력을 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역사 복원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왕궁터 발굴 복원이라든지 애안리 고분이라든지 양동리 고분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 귀한 소중한 이런 문화유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가사적으로 이렇게 성격시킨다든지 또 이걸 집대성하는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또 우리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대성동 고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가치 또 조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후세에게 교육하고 또 체험하고 길이 보존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야역사 문화도시 김해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게 굉장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가치가 경제 활력인데요. 최근 지자체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저희 김해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정말로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하고 연초에 우리 이 경제 석학들이 그 선택한 사자성어 중에서 오리무중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나온 얘기인 것 같고 유달리 금년에는 두 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군분투인데 정말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뭐 살아남아야 강하다. 뭐 강해야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살아남아야 강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 이런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들을 좀 더 이렇게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강소기업 뭐 육성 정책 이런 또 어생명 관련해서 우리가 특구 지정을 받는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 또 이런 그 기존의 7천여 개의 중소기업들을 이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불량률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 뭐 특히 이제 우리는 또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 소상공인들도 좀 이렇게
김해사랑 상품권을 뭐 500억 이상 이렇게 좀 하반기에 발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어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특화 상업들을 통해서 우리 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좀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게 또 이렇게 세수정대로 연결되고 다시 복지에 재투자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시의 올해 시정 계획의 핵심 가치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김해시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인구 증가량 경남 1위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자족도시 수준으로 좀 성장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좀 한 단계 점프업하겠다, 성장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 수도권 이외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없습니다. 네. 우리 이 경남에서는 그래도 김해가 유일하게 뭐 한 8천여 명 증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나라는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고 이제 지난해를 이렇게 기점으로 이제 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부울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 동남권에 부울경이 이렇게 동남권 메가시티라 해서 우리 수도권과 지방의 부울경이 이렇게 참 그 쌍벽을 이루는 대등한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김해가 지리적으로 보나 또 산업적으로 보나 뭐 이런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하겠다 막 이런 자부심으로 정말 도시 기능을 좀 극대화하고 모든 분야에 좀 균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량 기업들을 유치해서 중심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그 도시 기반 시설이랄지 또 여러 가지 도시 재생 도시 품격을 높이는 일, 뭐 가치를 높이는 일, 막 이런 데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시의 품격 높이는 일 중에 조금 뭐 집중하고 있는 것 한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정말 그 역사 문화도시 지정 문제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시에서 금년에 그 수능 만점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도서관을 늘리고 또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 지원을 더 강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또 이런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서 자기들 지역에 현안은 자기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또 현실화시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 도시 재생이랄지 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랄지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속 가능하게 좀 추진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김해시는 경남에서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시정 성과가 결과로 이뤄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정주행하는 김해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허성공 김해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채널 25